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7일을 공개합니다. 거짓말이 난 모모. 2018년 8월 중국 스촨성 청두. 남성 탕 씨가 여자친구 양 씨와 함께 고급 자동차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자기야, 정말 차 사주는 거야? 나 가정에 돈밖에 없다니까 그래. 우리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사줄 수가 있어. 마음껏 골라봐. 네,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탕 씨. 이 여자친구는 70만 위안, 한화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골랐고요. 호기롭게 결제를 하려던 탕 씨는 잠깐만, 돈이 모자라네. 자기야, 돈 좀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양 씨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매장을 나섰습니다. 근데 뭐 차 사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 자체가 좀 수상했는데 이거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친구 탕 씨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닌 마트. 자, 그리고 그곳에서 탕 씨가 흉기에 찔려 발견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마트에서 왜 흉기에 찔려? 실제로 좀 혈흔이 좀 낭자하 있죠. 어머나. 저 쪼그려 앉은 사람이 탕 씨예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마트를 왜 갔어? 마트에 ATM기가... 사실 탕 씨는 처음부터 차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허허... 뭐야? 하지만 이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며 잔뜩 허세를 부려놓은 터라 차마 이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탕 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강도 자작극을 감행, 직접 마트에서 과일 칼을 구매한 뒤 자해.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인출한 돈을 강도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뭐 저런 거짓말을 몸을 상해가면서 하냐. 야, 이 엔딩이 너무 궁금한데. 네, 강도 자작극을 벌인 탕 씨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강도를 당한 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만요. 경찰이 이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찍힌 인근 CCTV를 확보하자 결국 사실을 실토, 열흘 구금형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해치는 거짓말.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발 정직하게 삽시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엄마. So in the course of the last 2 years, we have found that we are losing function of some of the organs because they're not receiving the right signals from her brain. And through all of that, we've learned that her passion for softball, she was going to have to hang up her cleats because it was too physical and too much for her to try to cope with the daily pain that she was in. 아이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제 꿈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참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은 진짜 눈이 가고 그럼. 또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우선 영상 속의 모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34살의 엄마 린지 아불과 그녀의 11살 딸 라일리로요. 모녀는 2021년 3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 라일리가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불은 SNS에 딸 라일리의 치료 과정, 일상을 업로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모녀를 응원하며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엄마 아불은요? 딸 라일리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사이트에 사연을 올려 딸 라일리의 치료비로 4,000달러, 한화 약 45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게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뭔가 사연을 만들어냈다. 이건 좀 아니길 바랍니다.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불길하다. 그러니까 불길해 지금. 얼마 뒤 경찰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 아불은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라일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라일리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대부분 여행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딸 라일리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뭐예요? 사실 딸 라일리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엄마 아불은 라일리, 네가 큰 병에 걸렸어.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들어야 돼. 알았지?
딸 라일리가 스스로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도록 세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엄마 말이니 철석같이 믿었던 라일리는요. 정말 자신이 희귀병에 걸린 줄 알고 진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아동학대지 이건 완전히. 완전 학대죠. 이건 아동학대예요. 총벌받아, 정말. 아니 우리 라일리 이거 건강하게 잘 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걱정도 죽겠네. 걱정이다 진짜. 정말 어린애인데. 이후 라일리는 거짓말쟁이 엄마로부터 분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이 됐고요. 법원은 딸 라일리에 대한 엄마 아불의 양육권을 박탈. 아불의 전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9일을 공연. 모모의 장례식. 2018년 온두라스. 고요한 밤, 인적이 끊긴 묘지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한 남자. 그리고 잠시 뒤 아니 뭐야 이건? 무언가를 발견한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무덤이 없나 보다, 시체가. 귀신이 나왔어? 그는 대체 왜 한밤중에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내 로사 디아스가 쌍둥이를 임신한 뒤 아이들이 태어날 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남편 멜빈 멘도사. 시간이 흘러 임신 9개월 차 만삭이 된 아내 디아스는 갑작스런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남편 멘도사가 받은 충격적인 전화.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기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 디아스는 출산 도중에 쌍둥이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유, 아이를 잃은 슬픔은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부부는 너무 일찍 떠난 아기를 기리며 서둘러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관례에 따라 남편 멘도사와 가족들은 묘지에서 아내 디아스를 기다렸고요. 이윽고 디아스가 아기의 관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보, 우리 아기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기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멘도사. 하지만 아내 디아스는 관을 열어보자는 멘도사의 요청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불안하다. 끝까지 아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아내 디아스. 결국 아기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장례식을 마쳐야 했던 멘도사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지우지 못했는데요. 그래. 게다가 그의 친구들 또한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였고요. 혹시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멘도사는 결국 땅에 묻은 아기의 무덤을 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열어본 아기의 관. 정말 충격적이게도 관 안에는 아기의 시신이 아닌 아기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이, 뭐야? 아니 왜 저런 짓을 해? 아기 관이구나, 저게. 근데 저 인형을 넣었다고? 왜? 뭐야? 왜? 알고 보니 아내 디아스의 쌍둥이 임신은 애초에 거짓말. 아내 디아스는 출산일이 임박해오자 거짓말이 들킬까 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사망했다며 또 거짓말을 했고요. 존재하지 않는 아기 대신 아기 인형을 묻어서 모두를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또 다른 쌍둥이는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또 다른 거짓말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두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왜? 뭐로? 애초에 그냥 임신한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 될 일 임신 아닙니까? 아니었어, 여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며 일어난 비극. 결국 그 끝없는 거짓말이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갉아먹는 족쇄가 됐던 건 아닐까요?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치료사가 알고 보니 모모. 2020년 7월 인도 텔랑가나주 14살 소녀 레나는 어느 날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레나가 도대체 왜 이러지? 레나 엄마 근처에 용한 치료사가 있다던데
거기 가보는 건 어때요? 소문을 듣고 치료사 시바 프라사드를 찾은 레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사무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레나는 전처럼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치료사 시나 프라사드도 수시로 레나의 부모에게 연락해 레나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파요.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레나. 생식기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상한 치료한 거 아니야? 막 하하. 무슨 그랬나 치료 보네. 같은 거 있잖아. 그랬나 보네. 하하. 아니 왜냐면 생식기에 염증이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을 텐데. 그렇죠. 사실 시바 프라사드가 절 성폭행했어요. 치료사가? 사실 시바 프라사드의 정체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 치료사. 예, 진짜. 레나의 질병을 영적으로 치료한다며 그녀를 성폭행했던 것입니다. 뭐야? 그러면서도 레나의 부모에게는 병이 낫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요. 레나에게는 성폭행 사실을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니 아파서 찾아간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그리고 무슨 영적 치료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치료가 그렇게 세상에 치료를- 어디 있어요? 그딴 짓을 하고 나서 부모한테 괜찮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냐? 야, 이에 분노한 레나의 부모는 현지 인권단체에 알린 뒤 함께 시바 프라사드의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레나의 부모는 시바 프라사드를 보자마자 분노!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고요. 시바 프라사드는 레나의 부모와 인권단체 사람들에게 구타당한 뒤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아이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죠. 네, 정신적인 상처, 신체적인 상처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저거? 거짓말과 추악한 악행으로 한 소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떤 식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2위를 공개합니다. 9살 딸 성폭행범이 모모? 2021년 멕시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9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아이를 진료하던 의료진들은 성폭행 흔적을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피해 소녀의 엄마인 바티스타는 너무도 충격적인 진술을 했는데 집엔 딸과 강아지뿐이었어요. 우리 반려견이 딸을 성폭행한 거라고요. 제가 무슨 성폭행을 해. 아, 저 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 얼마나 둘러댈 게 없으면 저런 거짓말. 9살 딸을 어떻게 개가? 반려견이 9살 딸을 성폭행했다는 엄마의 충격적인 주장. 하지만 피해 소녀의 몸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범의 정체는 바로 소녀의 의붓 아버지, 엄마 바티스타의 재혼남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걸 숨기고 싶어도 어떻게 그런 저 걔한테도 저 사과하세요. 걔한테 사과해야 돼요, 진짜로. 수사 도중 용의선상에 오른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아 그 걔가 아이를 성폭행한 거라니까요. 난 죄가 없다고요.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 얘네는 진짜 머리도 나쁘다. 그리고 바티스타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새빨간 거짓말에 동참했던 건데요. 뭐야? 하지만 DNA 검사 결과로 인해 드러난 두 사람의 추악한 거짓말. 결국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황당한 거짓말을 믿고 반려견을 체포, 진범을 석방했던 검사는 허술하게 조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파면당했는데요. 검사가 반려견을 체포했다고요? 반려견 체포했답니다, 정말로. 반려견의 영장이 나와? 개황당이네요. 친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한 인면수심의 엄마 바티스타는 양육권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2004년 중국 베이징.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왕 씨는 적 씨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가준 적 씨는 왕 씨의 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사색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떡해. 너 에이즈래. 뭐? 나 어떡해.
주변에서 알면 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자. 나도 비밀 지켜줄게. 어? 에이즈 진단을 받은 왕 씨. 친구 적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약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잖아요. 청천벽력이죠 뭐. 자신이 에이즈 투병을 하게 됐다는 말에 왕 씨는 크게 좌절했는데요. 하지만 친구 적 씨가 왕 씨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왕 씨는 친구 적 씨의 도움을 받아 한 병당 약 670위안, 한화 약 12만 원의 에이즈 치료제를 구매. 정말 다행히도 약을 복용한 뒤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장장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병이 진행될수록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급기야 2017년에는 한 병당 가격이 2만 1,000위안, 한화 약 3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 이에 약값이 감당되지 않았던 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왕 씨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언니의 추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왕 씨. 하지만 사촌 언니는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겼고요. 사촌 언니의 설득에 병원에서 다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음성. 왕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구나. 무려 12년이나 자신이 에이즈라 믿고 있었던 왕 씨. 지난 날을 돌이켜보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판정을 받았던 그날, 왕 씨가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라며 거짓말. 치료제 구입을 명목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친구의 돈을 가로챘던 겁니다. 12년 동안 본인을 에이즈 환자로 알고 살았으면 진짜 인생이 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겠냐고요. 결혼도 못하고 그동안에 남자도 안 만났을 거고 안 만났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밀어냈을 거고 밀어냈겠지. 그 12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 적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왕 씨. 결국 적 씨를 공안에 신고했고요. 적 씨는 그간 왕 씨에게 제공해왔던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가 실은 값싼 영양제라고 실토. 가격을 무려 210배나 부풀려 왕 씨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된 적 씨에게 법원은 지난 12년간의 피해 보상액 64만 위안, 한화 약 1억 2천만 원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무려 12년이나 지속된 거짓말.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친구의 믿음을 배반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